네, 안녕하세요. 굿만입니다. 자, 어제 블랙 먼데이였죠? 증시가 폭락했는데 지금 다시 조금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이걸 못 올려드렸는데 이제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저는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부동산 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제 관심은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한 거고요. 근데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뭐 악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그 사람들 의견이니까 뭐 맞다 틀렸다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지금 폭등을 이제 준비 중이다. 부동산 곧 폭등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팩트만 진실만 한번 알아보자.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믿거나 말거나니까 나는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든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점치겠어. 자, 경기 침체 공포 엄습. 최악의 하루였다. 코스피 9%, 코스닥 11%, 235조 원이 증발했다. 니케이 12%, 다우지수 1000포인트, 나스닥, S&P 3%대. 비트코인도 7200까지 떨어졌어요. 저도 코인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8천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달러 지수가 지금 102.7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102.1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는 말입니다. 환율도 136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또 환율 올라왔고 이거는 지금 좀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관여하는 것 같고 그다음 엔화도 900 지금 43원인데 60엔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가 2년물, 10년물이 지금 3.9, 3.8로 다시 올랐는데 어제 채권 금리가 3.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조금 회복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부분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엔화 강세와 이 채권 수요가 폭발했다.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주식에서 돈을 빼죠. 장사들이 안 되는데 소비를 안 하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요 돈이 어디로 가겠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갑니다. 왜 채권으로 가냐? 자, 경기 침체를 하면요.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돈 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미리 사는 거예요.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을 막 사들이니까 채권 금리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채권으로 이렇게 돈을 번다. 채권으로 돈을 버는 거는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이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채권도. 그래서 이 채권 거래를 하는 그런 뭐 기관들이나 그런 금융회사들은 사실 채권으로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증시로도 돈을 벌지만.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하고 개미들이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자, 근데 경기 침체가 뭐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엔화로 바꿔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엔화로 바꿔서 엔화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폭발한 거예요. 이 채권하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안전자산입니다. 이 엔화는. 왜 그러냐? 내수 시장이 좋아요, 일본이.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일본 부채 규모의 절반 이상이 국민 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금만 해. 절대 투자를 안 해요. 잃어버린 30년, 막 잃어버린 40년 이러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예금만 해요. 예금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내수 시장이 좋아. 일본이 어떤 내수 시장이 좋냐면요. 그 농산물 있죠. 농산물 이런 데서 굉장히 내수 시장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식량 위기가 오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수출 안 해버리면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엔화가 안전 자산이다. 국민 예금이 많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 믿고 이제 금리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환율 개입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엔케리 트레이드, 엔화 강세와 채권 수요가 폭발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글로벌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금리보다 중요한 건 양적 완화다.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긴축 속도를 줄였어요. 35조씩으로 130조씩 줄이다가 35조씩으로 이제 속도를 줄였는데 QT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긴축이 빨리 종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누가 당선되든 양적 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영래포 비율도 이렇게 하락 중이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풀린다는 말이에요. 영래포 비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무조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인데 지금 금통위원들이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자극한다. 지금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했어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는데 요것도 문제인데 지금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국내 제조업 70%가 피해를 입는데요. 자, 이게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시장인 거예요. 자, 미국에서 만약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우리나라 안 한다? 만약에 부동산 때문에 안 한다? 지금 고금리 때문에 건설업,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수시장 지금 거의 박살이 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증시 폭락하죠. 다시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지 않을 누가 그런 책임질 수 있어요? 다시 발동할 수 있어요. 다시 폭락할 수 있다. 폭락하는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우리나라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증시 폭락하고 원화 약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엔화 강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인한 수출 타격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전부 망하는데? 증시 폭락하지. 수출기업 망하지 이러는데? 금리 인하 안 한다? 단순히 가계부채 늘어날까봐 부동산값 오를까봐 금리를 안 내린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구명권 사람들 절대 집값 상승에 관심 없어요. 이거 명분이에요, 명분.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명분이지 이런 일이 터지면 100% 금리 인하합니다. 부동산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대한민국 만약 경기 침체다. 그럼 부동산 침체가 같이 와요.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럼 건설사들이 공급 더 나옵니다. 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플러스 금리 인하, 통화량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부동산 가격 상승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자,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산의 70-8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가 금융자산이란 소리야. 보험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채권이든 다 20%란 소리예요, 국민들이. 아니 그럼 20%로 지금 이 증시가 폭락하는데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증시 폭락하면 다 부동산으로 간다니까? 근데 어떻게 부동산이 폭망하냐고.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려면 폭락하려면 돈을 빼야 돼요. 긴축을 해야 돼. 대출을 막 안 해주고 재정정책도 안 풀어야 돼요. 뭐든 풀면은 다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부동산 얘를 안 사면 건설사들 공급 안 한다니까? 공급 안 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은 통화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무슨 맨날 부동산 다 떨어진다. 하락 문제들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본인들이 부동산 안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 미국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투자도 말로 많이 하지만 미국은 이 주식 시장의 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당금도 많이 받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수준이 러셀 2000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수준이 아직 3000도 못 넘었다, 코스피.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기 때문에 올해 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미국에서 하고 나서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지금 10월달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통위원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금리가 2% 가까이 낮기 때문에 과연 미국에서 3% 내려올 때까지 과연 버틸지 지켜보고 또 바로바로 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